과태료 좀 하고요. 과태료 사유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과 여기 들어가는 거 보면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안에. 네? 어떤 사유가 500과 들어갑니까?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아, 날려네.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500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통신 제출 안 하면, 그죠?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다. 그러면 통신 제출 안 해도 500원. 이렇게. 여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먼저 해보면, 연자가 뭐죠? 암기하실 때는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통신 제출 안 해도 500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연수교육 받을 사람은 개공도 있고 사실 소공도 있죠. 개공이 안 받아도 500과 소공이 안 받아도 500과 이렇게 됩니다. 설자는 뭐죠? 개공이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개공이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500과. 부당은 뭐죠? 이거 무조건 나올 텐데. 부당 광고. 부당 광고는 세 가지인데.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이렇게 하면 다 500과. 그러니까 전부 다 개공 얘기인데 여기서만 소공이 더 들어가요. 여기서만.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장이죠? 국장에 제출 요구를 받고 제출 안 했다. 이렇게 되면 500과. 그리고 이제 협회 얘기가 나오죠.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 뭐 사업자의 운명.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사업자의 운명이다. 여기 공짜는 뭐죠? 여기부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긴 한데 공짜는 운용 실적을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용 실적을 공시 안 했다. 협회가. 그 다음에 개선 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 했다. 또요?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 했다. 그죠? 개선 명령, 시정 명령, 일반적인 감독상 명령. 이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명령이죠? 이런 국장이 한 개선 명령, 시정 명령, 징계 해임 요구, 일반 감독상 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 500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500과예요. 사업자의 운명 이렇게 중요하죠? 운영규정을 갖다가 승인 안 받아도 500과 승인 운영규정을 뭐예요? 위반해도 500과 이렇게 되는 거죠? 위반해도 500과 승인 안 받아도 500과 운영규정 약관. 그 다음에 명자는 뭐예요? 이것처럼 명령을 위반한 거죠. 누가 위반한 거예요? 사업자가 위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과 들어가는 건요.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자 부표옥이다. 명칭이 이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설명해 줄 건데 설명해 주지 않거나 관계증서사본을 줘야 될 건데 안 줬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백과. 반자는 반납 안 했다 반자죠? 이것도 백과. 자격 취소당했을 때는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되고 등록 취소당했을 때는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되죠. 반납 안 하면 백과. 반납 안 했다 반자. 이자는요? 이전 신고 안 한 죄죠. 이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백과. 그 다음에 휴는요? 휴법 신고 안 한 죄죠. 휴법 신고 안 했다. 그것도 뭐예요? 백과. 이렇게 되죠. 개자는 개시 의무 위반, 거러들 의무 위반. 아까 문제도 한번 나왔었죠? 명칭 사용할 뭐예요? 의무를 위반했다. 명칭을 쓸 의무를 위반했다고요? 명칭 사용 의무 위반. 이렇게 되면 명칭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명칭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야 될 것을 안 썼어요. 그러면 백과. 연장선상에서 부칙개공도 명칭 쓸 때 규제를 받지요.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쓰셔야 되겠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시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안 된다. 근데 쓰면
백과. 표자가 뭐죠? 표시 광고할 때 누락한 겁니다. 표시 광고 누락. 원래 광고할 때 집어넣을 거 4가지 있었죠. 성명, 이소연. 그걸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표시 광고 누락. 이렇게 누락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누락 그렇게 되면 백과. 표시 광고 누락 또는 잘못. 예. 그 다음에 옥자는요. 옥의 광고물에 뭘 적어줘야 됩니까? 간판에다가 이름, 성명을 적어줘야 되겠죠. 광고지에 광고할 때는 성명, 이소연. 간판에는 뭐예요? 이름. 간판, 실명제.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했다. 그러면 백과. 이렇게. 근데 이런 과태료는 매기는 사람과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기는 쪽은 이제 국장이고 중간 라인이 시도지사고 제일 마지막이 누구죠? 등록관청. 이렇게. 그럼 상대방을 딱 보면 국장은 과태료 매길 때 상대방은 누구냐? 이 3사람이 있는데 협회가 있고요. 협회 사업. 통신 먼저예요. 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사업자. 이렇게. 그래서 요 3개, 세구. 협회, 통신, 사업자. 이렇게. 협회고, 이거 통신이 뭐라고요? 통신 서비스 제공자.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여기 있잖아요. 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3번째가 거래정보 사업자. 전부 다 누가 맡아갖고 있어요? 국장. 이거는 500과밖에 없어요. 협회 있고 통신 제출 안 했다 여기 있었죠. 사업자의 운명 요거 나오죠. 운명 이거 2개, 요거 1개, 요거 나머지 많죠. 시도지사 과태료 매길 때는 500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100과가 있고.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은 자 개공이랑 여기 나눠봐야 됩니다. 사실은 500과는 이유가 뭐죠? 사유가 연수교 안 받은 거. 받을 사람 누구죠? 개공이하고 소공이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연수교 안 받았다 그러면 500과.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 100과 그러면 뭐죠 이거? 반납 안 했을 때죠. 반납 안 했다 반자. 공인중개사가 자격 잘리고서 7일 내 반납해야 될 걸 반납 안 한 겁니다. 자격증 반납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가 물려요. 제일 마지막 거 이제 이거 노란 걸로 마지막 이거 보고 문제 볼 텐데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기는 경우가 500과가 있고 그 다음에 100과가 있고 그렇죠. 전부 다 상대방이 누구예요? 부동산 사장님. 500과는 뭐가 있죠? 사장님이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다 이거지.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그죠? 이거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개공이에요. 100과는 뭐예요? 많죠. 여기도 그것도 있네. 개공이 뭐예요? 부당 광고하는 거 있죠?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이라고 했잖아요. 부당. 연설이 부당하면 요거 있잖아요. 전부 다 500과죠? 전부 다 개공 얘기잖아요.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이거 500과고. 여기는 되게 많죠? 제 밑에 거 다 이거잖아요. 그 중에는 뭐 또 있어요? 반납 안 했다 반자. 등록 취소당한 개공이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 100과. 등록관청 매기지. 등록증 안 내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또? 표시광고 누락. 표시광고 누락일 때는 이거잖아요. 100과죠? 성명 이소연 빼먹은 거. 누가 물려요 그건? 등록관청이. 부동산 사장님이 법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등록관청이 매기는 거예요. 과태료. 이거 하나 빼고요.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만 개공에 대해서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 그것만 그렇고 개공이잖아요. 그러면 매기는 사람이 전부 다 누구예요? 등록관청이에요. 예? 자, 문제 풀어보시는데 어디냐면 297페이지에 있는 37번 문제 풀어보시고 297페이지 37번 자, 요 37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등록관청이 매긴다고 되어 있어. 다 100과예요. 이전 신고 안 한 거, 휴폐업 신고 안 한 거, 그죠? 다 100과거든요. 3번은 손이죠, 손. 요거죠, 요거, 손. 요거. 다 100과예요. 5번도 개시 의무 위반이니까 100과. 4번도 100과인데 요건 시도지사가 매기죠. 자격증 반납 안 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100과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에 38번 풀어보시고. 네, 3문제 남았습니다. 38번의 기억번은 부정등록이에요, 부정등록. 그죠? 33명의 부모와 직상투자증권 회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세 조정하는 단체로서 부모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303번. 니은번은 아닌 자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1학년 1반. 요 두 개가 틀린 거예요. 디귿번은 직자를 딴 거지. 그죠? 직상투자증권 303번. 리을번은 반납 안 했다 반자죠. 백과. 마지막 미음번은 2등, 2소. 전부 다 1학 1반이죠? 정답은 5번. 42번 문제 풀어보시고. 음, 1번은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3학년 3번 틀렸죠? 2번은 부 3학년 3번 틀렸죠? 양 1학 1반 틀렸죠? 아닌자 4번은 아닌 1학 1반 틀렸죠? 비 5번은 비죠. 1학 1반 5번이 정답. 4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마지막. (1번은) 보증관계증서 3을 안 준 것은 요 손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과 누가 물리죠? 등록 관청. 2번 질문은 연수교육 안 받은 것은 500과 연수교육 안 받은 건 누가 물려요? 이거 틀렸네 이거. 시 도지사. 3번은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했다. 그러면 500과 설명을 잘못한 거 500과인데 누가 물려요? 등록 관청. 그러니까 3번은 100과가 아니고 500과로 고치셔야 되겠고 4번은요. 운자죠. 운명할 때 운자. 500과죠. 500과. 정보망 얘기니까 누가 물려요? 국장. 500과가 틀렸습니다. 100과가 틀렸습니다. 500과로 바꾸시고. 마지막 5번은요. 협회죠. 500과죠. 누가 물려요? 협회는? 국장. 그래서 1번만 맞죠? 네. 자, 문제에서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인데요. 박스에 보시면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몽땅 골라라 그러는데 기억번은 미성년자는 결격자이기 때문에 결격자인 미성년자가 있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결격자입니다. 기억번은 결격자. 니은번은 벌금이 200밖에 안 돼요. 결격자 아닙니다. 디귿번은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을 못 볼 뿐이죠. 결격자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리을번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잖아요. 선고유예 나오면 착할 선자.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권 빼고 나머지는 다 결격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2번 문제에서요. 결격자는 몇 명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면 혼인한 미성년자 이렇게 했잖아요. 혼인한 미성년자는 무조건 결격자입니다. 결혼해도 소용없어요. 니은번 조심하셔야 돼요. 피특정 우연인은 어때요? 결격자가 무조건 아닌 거죠. 피특정, 특정 업무. 그 다음에 디귿번은 벌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결격자가 무조건 아닙니다. 중산벌이 안 되죠. 지금 디귿번이. 리을번은 집행유예 나오면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음번은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업무정지 기간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억번, 리을번, 미음번 이렇게 해서 3명입니다. 3개라고 했는 사람인데 몇 명인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3개 그랬잖아요. 3번이 정답이고요. 3번 문제의 정답은 틀린 것은 했고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틀린 이유가 공동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업공인회사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영업정지를 받은 거예요. 이때는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죠. 영업정지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예외죠.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옳은 것은 했고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이 1번은 이전한 날부터 7일 내 이전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전 신고는요? 10일이죠. 10일.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 수뢰지 관할 등록 관청이고요. 3번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법인은 뭘 갖고 가면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 뭘 첨부해야 됩니까?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필증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분사무소 수재지를 관할하는 시정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 거죠. 4번이 맞는 거고요. 5번은 틀린 게 이전 신고 전에 위반행위니까 누가 행정처분을 하죠? 이전, 전이 아니고 후죠. 후죠. 자, 5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 정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3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모니터링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장입니다. 국장.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등록관청이 아니고 국장. 자, 6번 문제 틀린 것은 했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이니까 누구의 이름이 적혀야 돼요? 책임자. 대표자 그러시면 안 되고 책임자. 그래서 요 1번이 틀린 거고요. 7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틀린 게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법인이 아닌 개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부칙 개공도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개업공인인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인사에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인인사인 개공만 얘기했다면 맞을 수 있겠지만 부칙 개공이요. 경공 및 컨설팅 못하죠.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4번이 틀리게 됐고요. 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이 여기 안 나왔으니까 해설 잘 들어보시면 8번의 기억본 같은 경우는 업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게 임대관리는 해당돼요. 앞에 건. 근데 임대업은 못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은. 임대업 때문에 못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는 들어갑니다. 컨설팅이니까요. 디귿번은 용역의 제공 그러면 못하죠. 용역의 뭐죠? 알선이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못하는 겁니다. 디귿번. 리을번은 할 수 있죠. 상주, 대행. 미음번도 할 수 있죠. 공매, 대리.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니은번, 리을번, 미음번이니까 정답 5번이고요. 9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했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중에서 이제 보면 4번 지문이 틀린 이유가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종료신고 안 하면 어떤 제재 받죠? 고용신고 안 한 거하고 똑같은데 업무 정지. 그죠? 과태료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10번에서 기억번은 중개인에 사용하는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니은번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 나오면 가름한다는 얘기 나와야 되니까 맞고요. 디귿번 분사무소에 쓸 인장은 어떤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억리은 디귿번은 맞는데 리을번이 틀렸죠. 변경 등록은 며칠이네? 7일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11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의 1번은 분사무소별로 따로 휴업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 자 2번 지문은 3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했을 때는 미리 신고하셔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3개월 이상이란 말이 틀렸죠. 3개월 뭐예요? 초과. 3개월 이상 그래버리면 3개월까지 포함돼서 틀린 거예요. 3번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그거 틀렸고, 4번 변경 신고나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를 안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휴업한 거죠. 근데 그때 보면 등록한 이후에 3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를 안 할 때는 업무정지 사유다 그러는데, 이때 만약에 신고도 안 하고 3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백과입니다. 백과.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신고 안 한 죄는 백과입니다. 신고 안 했다면 백과가 되고, 신고했다면 뭐 관계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정지 사유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의 2번은 왜 틀렸냐 그러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공은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는 서류가 딱 2개. 하나가 확인설명서, 또 하나가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공은 날인할 의무가 없지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13번 문제의 정답은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 1번은 왜 틀렸죠, 그게? 전속으로 맡은 경우인데 13번에 1번은 왜 틀린 거예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지체 없이 공개 아니죠. 7일 이내 공개죠.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해야 되고 초과해서 약정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초과해서 약정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리고 3번은 보존기간 틀렸네.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얼마요? 3년이니까. 4번 질문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등치죠, 임등치.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왜 틀렸습니까요? 5번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비용을 물으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비용은 중개보수 범위내가 아니고 중개보수의 50% 범위내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빠져서 틀렸죠? 네. 자, 1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 3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요? 지정받은 때부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습니까? 3개월 내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습니다. 3개월 이내죠? 만약에 승인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우리 배웠는데 500과 사업자의 운명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운자 나오잖아요. 만약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을 3개월 내에 승인받으시오 그렇게 되는데 안 받으면 500과죠. 500과. 누가 물리고요? 정보망이니까 국장이 물리고요. 자, 15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했고 정답은 1번. 1번이 고약스러워요.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체결된 때가 아니고 체결되기 전. 어렵습니다. 나오면 실제. 마지막 16번 문제요. 틀린 것은 그랬죠. 다 맞는데 어떤 게 틀렸습니까요? 3번이죠. 3번이 정답 틀린 거죠. 틀린 게 3번이죠. 3번은 어떻게 고치셔야 돼? 확인 설명서를 안 준 죄니까 업무 정지. 빨간 눈사람 생각하셔야 돼요. 개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그러면 500과.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그러면 업무 정지. 빨간 눈사람. 요 문제 3번은 밑에 몸뚱아리고요. 확인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위에 머리요. 500과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것들이죠? 예.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제가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의고사 보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다음 주에 설명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제가 와가지고 감독을 하러 올 거예요. 제가 엄하게 감독을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 준비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기 힘드시면요 몇 과목이라도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한 번 정도 보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자 과목. 예, 그래서 어차피 내가 다 못 볼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시험 보지 마시고 평소 실력대로 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하셔야 되냐면 초치기를 하셔야 돼요. 좀 부담스럽고 힘드시더라도 내가 이번에 볼 때는 민법 개론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시험 보겠다.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나중에 시험 막바지에 가서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 연습을 안 해놓죠. 막 초치기 하는 습관을 안 들여놨죠. 그럼 막바지 가면 고통스러워요. 해야 되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막 그래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거든요. 그걸 미리부터 경험을 해보시면 아 나중에 내가 이런 거 빨리 몇 시간 안에 보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이걸 많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 얼마 안 놔두고 이제 갑자기 그걸 초치기를 해가지고 4시간에 봐야 된다. 하루에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고통스럽다고. 예? 예. 아마 그 고통스러운 것은 수험생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느껴보시고 모의고사 보시면서 이번에 모의고사 볼 때 평소 실력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6과목 중에서 한 2과목 정도는 한번 다 보고 실력이 되신다면 3과목 이렇게 보시면서 다 보고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